문제달인 신혜순입니다. 국가직 공무원, 직업상담사 직렬, 직업상담 심리학개론 핵심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8강 내담자에 대한 이해 기법과 상담 면접의 주요 기법에 대해서인데요. 첫 번째, 내담자의 정보 수집 및 행동에 대한 이해 기법이요. 우리가 총 9가지를 배웠었는데요. 첫 번째가 가정 사용하기, 의미 있는 질문 및 지시 사용하기, 전이된 오류 정정하기, 분류 및 재구성하기, 저항감 재인식하기 및 다루기, 근거 없는 믿음 확인하기, 왜곡된 사고 확인하기, 반성의 장 마련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명에 초점 맞추기. 그래서 우리가 직상사 할 때는 4, 5자로 이렇게 외웠단 말이에요. 9개니까. 그래서 가의 전분 적은의 반변 이런 식으로 외웠죠. 가의 전분 적은의 반변, 가정 사용하기, 의미 있는 질문 및 지시 사용하기, 전이된 오류 정정하기, 분류 및 재구성하기, 저항감 재인식하기 및 다루기, 근거 없는 믿음 확인하기, 왜곡된 사고 확인하기, 반성의 장 마련하기, 변명에 초점 맞추기. 먼저 가정 사용하기인데요.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어떤 특정 행동이 이미 존재했다라는 가정하에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물론 이런 가정에는 단순한 지시가 적절해요. 예시를 살펴보면요. 당신의 계획은 어떤 것이죠? 이미 당신이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 내에서 전제하고 계획이 무엇이냐 물어보는 것이에요. 두 번째, 당신의 직업에서 마음에 드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마찬가지예요. 직업에서 마음에 드는 것이 있다라는 전제하에 질문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 직업 상담을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내린 과정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마찬가지죠. 직업 상담을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당신은 내렸다라는 전제하에서 결정을 내리게 된 과정을 말해달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의미 있는 질문 및 지시 사용하기. 가정법을 지지하는 의미 있는 질문과 지시를 사용하는 기법인데요. 강제적인 응답을 요구하기보다는 공손한 명령의 형태를 띠게 돼요. 내담자의 주의를 요하는 질문들을 사용하면서 내담자로 하여금 대답하기 쉽도록 하는 것이에요. 전이된 오류 정정하기가 있는데, 전이된 오류 정정하기는 세 가지로 나눠봐요. 정보의 오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계의 오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논리적 오류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개로 나눠 놓고요. 다시 이 정보의 오류에는 5가지로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정보의 오류는요, 내담자가 직업 세계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알고 있다라고 이 잘못 생각하는 경우에 발생한다는 것이죠. 총 5가지예요. 맨 처음 삭제인데요. 이 삭제는 내담자의 경험에서 중요 부분이 빠졌을 때 말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 상사가 그러는데 나는 책임감이 없대요. 그런데 그 책임감은 어떤 책임감을 말하는 거죠? 이 구분하는 방식은요, 이 책임감이라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가 빠져 있을 때 삭제라고 우리가 한다고 했었어요. 내 상사가 그러는데 나는 책임감이 없대요. 어떤 책임감, 무슨 책임감? 그런 의미죠. 두 번째, 불확실한 인물의 인용은 쉽죠. 내담자가 불확실한 인물을 인용했을 때 그들은 나를 잘 몰라요. 이 그들이 누구냐 이거죠. 그들이 누군데요. 이 불확실한 인물을 사용했으니까 쉽게 구분되고요. 세 번째가 불분명한 동사의 사용인데요. 내담자가 불분명한 동사를 사용했을 때 내 친구는 나를 무시해요. 어떻게 무시하나요? 쉽게 말해서 동사를 수식해주는 부사가 빠져있는 경우에요. 어떻게 무시하나요? 뭐 엄청나게 무시해요. 뭐 이런 식이죠. 참고자료 불충분은 목조가 생략되어 있는 경우에, 즉 내담자가 사람, 장소, 사건 등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는다고 했었는데 나는 확신할 수 없어요. 무엇을 확신할 수 없다는 건가요? 이럴 때 참고자료가 불충분하다라고 말하고요. 제한된 업수도 있어요. 내담자가 한계적 표현으로 내 자신의 세계를 제한하려고 하는 경우에요. 나는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만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식이죠. 두 번째, 한계의 오류는 내담자가 제한된 기회 및 선택에 대한 견해를 가짐으로써 발생해요. 첫 번째,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것, 즉 항상, 절대로, 아무도, 모두 등의 용어를 자주 사용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불가능을 가정하는 것인데요. 할 수 없다, 안 된다, 해서는 안 된다 등의 용어를 자주 사용하는 경우에요. 세 번째, 어쩔 수 없음을 가정하는 것인데요. 해야만 한다, 어쩔 수 없다 등의 용어를 자주 사용하는 경우가 바로 한계의 오류예요. 제한된 기회 및 선택에 대한 견해를 가짐으로써 발생한다.
세 번째 논리적 오류인데요. 내담자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진술을 함으로써 발생하게 돼요. 첫 번째 잘못된 인간관계의 오류예요. 내담자가 자신의 선택이나 통제에 전혀 개입을 하지 못하므로 책임도 없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인데요. 결국 사장님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됐어요. 저로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어요. 이런 식이죠. 두 번째 마음의 해석인데요. 다른 사람과 직접 의사소통을 해보지도 않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의 경우인데요. 내 상사는 나와 함께 일하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요. 세 번째는 제한된 일반화인데요. 한 사람의 견해가 모든 사람에게 공유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에서 비롯되는 경우예요. 즉 당신의 느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매우 좋은 생각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요. 누구에게 좋다는 말이에요. 누구에게 좋다는 것인가요? 이렇게 제한된 일반화가 있어요. 네 번째 분류 및 재구성학인데요. 내담자의 표현을 분류하고 재구성함으로써 내담자에게 자신의 세계를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 저항감 재인식하기 및 다루기인데요. 내담자가 방어 기제를 사용하거나 의도적으로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경우 내담자를 이해하기 위한 기법이에요. 내담자는 직설이나 불신의 전술, 그리고 상담자의 능력과 방법 헐뜯기, 함축에 대한 도전, 책임에 대한 도전 등 다양한 전술로 의사소통을 고의로 방해하게 돼요. 대표적으로 이 불신의 전술은요, 상담자가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그 A 회사에서 사용했던 방법을 한번 사용해보죠 했을 때 내담자가 그 회사에서는 A라는 방법이 통했을지 모르겠죠. 우리 회사는 안 될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불신의 전술이에요. 상담자는 변형된 오류 수정하기라든지 내담자와 친숙해지기, 은유 사용하기, 대결하기 등의 기법을 통해서 내담자의 저항감을 이렇게 다루게 돼요. 근거 없는 믿음 확인하기는 이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믿음과 노력이 잘못된 것임을 알게 함으로써 새로운 대안을 찾도록 해주는 것이고요. 거절당한다는 것은 단지 특별한 직업을 갖지 못한다라는 것임을 내담자로 하여금 깨닫게 해서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근거 없는 믿음 확인에게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왜곡된 사고 확인하기는 일단 왜곡된 사고라는 것은요. 결론 도출이나 재능에 대한 지각, 정보의 부적절, 관념 등에서 정보의 한 부분만을 보는 경우를 말해요. 이게 바로 왜곡된 사고예요. 그래서 이 맥케이라는 이 사람은요, 이 여과학이, 내담자의 여과학이 정당화하기, 극단적인 생각, 과도한 일반화, 인과응보의 오류 등에 의해서 사고가 왜곡된다 보고 있어요. 이 왜곡된 사고의 대표적인 것이 이 여과학이에요. 즉 긍정적인 상황은 걸러내고 부정적인 그 상황을 확대해서 생각하는 것이죠. 반성의 장 마련하기는 내담자 자신과 타인, 그리고 내담자가 살고 있는 이 세계 등에 대한 이 판단을 내리는 과정을 내담자가 알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것이에요. 내담자의 독단적 사고를 밝히는 것에서 출발해서 전반적인 반성적 판단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변명에 초점 맞추기 마지막인데요. 변명은 내담자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이 부정적인 인식을 감소시키는 것이에요. 변명함으로써 자기가 잘못한 걸 감춘다는 얘기죠. 동시에 긍정적 인식을 지속화시키려는 시도이다. 스나이더가 제시한 내담자 변명의 종류를 살펴보면요. 책임 회피하기에는 부정 알리바이 비난이 있고요. 결과를 다르게 하기에는 축소, 정당화, 훼손이 있어요. 그리고 책임을 변형시키는 측면에서는 그걸 의미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정말 내가 아니에요. 라는 등의 이렇게 변명을 하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상담 면접의 주요 기법인데요. 첫 번째가 공감이에요. 감정에 대한 반영이라고도 해요. 상담자는 내담자가 전달하려는 내용에서 더 나아가서 그 내담자의 이 내면적 감정까지도 반영하는 것이에요. 내면적 감정까지도 반영하는 것이에요. 상담자는 내담자의 세계를 자신의 것처럼 경험하지만 절대 객관적인 위치에서 벗어나진 않고요. 내담자의 자기 탐색과 자기 수용을 촉진시키고 있어요. 공감적 이해의 5가지 수준을 살펴볼게요. 한 학생이
우리 집은 왜 이리 시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집에서 영 공부할 마음이 없어요. 라고 했었을 때 여기에 반응하는 수준 1의 공감은요. 상대방의 언어 및 행동 표현의 내용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상대방이 명백하게 표현한 감정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해요. 즉 공부하기 싫으니까 핑계도 많구나 이렇게요. 그보다 높은 수준 2의 단계는 상대방이 표현한 감정에는 어느 정도 반응하긴 하지만 이 중요한 감정은 제외하고요. 상대방이 표현한 의미를 왜곡시켜서 제대로 된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에요. 시끄러워도 좀 참고 가지 그러니 이런 경우죠. 수준 3을 볼게요. 본질적으로 상대방의 표현과 같은 정서와 의미를 표현하여서 상호 교류하지만 내면적인 감정에는 반응하지 못하는 대인관계에서의 그 기초적 수준의 공감 반응이에요. 그래 집이 시끄러우니까 공부하는데 많이 힘들지 이런 기초적 수준의 공감 반응이고요. 수준 4는 상대방이 스스로 표현한 것보다 더 내면적인 감정을 표현하면서 의사소통하는 경우에요. 네가 공부할 때는 식구들이 좀 조용히 해주었으면 좋겠단 말이지 라는 식이고 수준 5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가장 높은 수준의 공감적 이해로 상대방의 표면적 감정은 물론이고 이 내면적 감정까지 해도 정확하게 반응하는 것을 말해요. 식구들이 좀 더 조용히 해주면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이지 라는 식이에요. 두 번째 상담 기법은 수용이에요. 상담자가 내담자의 얘기에 집중하고 있으며 내담자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기법이에요. 궁극적으로 내담자의 잠재력에 대해서 매우 깊은 긍정적 존중과 관심을 전달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해석은 내담자가 직접 진술하지 않은 내용이나 개념을 그의 과거 경험이나 진술을 토대로 추론해서 말하는 것이에요. 다른 표현을 하면 내담자가 표현한 내용에 대해서 상담사가 새로운 의미와 가설을 부여하고 내담자에게 문제 해결의 길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에요. 때문에 이 해석의 목표는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력을 갖게 하는 것이에요. 명료화는 분명히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담자의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이 불분명한 측면을 상담자가 분명하게 밝혀주는 반응이고요. 때문에 어떤 문제의 혼란스러운 감정과 갈등을 가려내서 분명히 해주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경청은 내담자의 이 말과 행동에 상담자가 선택적으로 주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즉 상대적으로 더 비중을 두어야 할 내담자의 말과 행동에 주목하는 것을 말해요. 이 경청은 적극적 경청과 반영적 경청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적극적 경청은요. 내담자의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에 주목하면서 내담자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반영적 경청은 내담자의 말을 들어주는 것에서 더 나아가 내담자가 한 말에 대해서 상담자가 적절히 반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탐색적 질문은 누가 무엇을 어디서 등의 이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내담자의 감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어야 돼요. 그리고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문제를 더욱 명료화시킬 수 있는 질문이면 될 것 같아요. 요약과 재진술은 내담자가 전달하는 이 표면적 의미를 상담자가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는 것이에요. 내담자가 말하는 내용에 초점을 두어야 해요. 반영은 내담자의 말과 행동에서 표현되는 감정, 생각, 태도를 상담자가 다른 참신한 말로 부연하는 것이고요. 내담자의 감정을 파악해서 내담자 자신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자신이 이해받고 있음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직면은 내담자가 모르고 있거나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생각에 대해서 스스로 모순점을 파악하도록 하는 기법이에요. 내담자에게 문제를 확인시켜 주어서 직접 맞닥뜨리게 함으로써 내담자로 하여금 현실적인 대처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전시키는 과정을 직면이라고 해요. 내담자가 침묵하는 원인이 있는데요. 탐색으로 인한 침묵은 내담자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감추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고요.
저항으로 인한 침묵은 상담자에 대한 저항이에요. 때문에 상담자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고, 혼돈으로 인한 침묵은 상담자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침묵하는 경우예요. 사고 중지로 인한 침묵은 실제로 자기가 할 말을 다 했기 때문에 침묵하는 것이 사고 중지로 인한 침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직상사 기출인데요. 내담자들은 자신의 직업 세계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알고 있다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다음 보기에서 내담자가 범하고 있는 오류는 무엇인가? 내 상사가 그러는데 나는 책임감이 없대요. 무슨 책임감? 형용사가 삭제되어 있죠. 그래서 삭제에 해당되어져요. 쉽고요. 19년도 공시문제인데요. 내담자가 표현한 내용에 대해서 상담자가 새로운 의미와 가설을 부여하는 것이에요. 내담자로 하여금 문제 해결의 길을 찾게 도와주는 거 해석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